자, 반갑습니다. 전우치TV의 전병열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시공기술사 답지를 작성할 때 그림 삽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시험은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대책과 층간소음 중점관리상 이러한 방향으로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답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페이지를 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 하나에 넣다 보니까 겹칩니다. 그러나 글씨는 알아보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은 여백에 이렇게 오른쪽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의도적으로 왼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죠. 눈에 띄는 그 부분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그림 위주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문제의 층간소음 방지 대책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 층간소음 방지 대책 중심으로 기술을 하여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템을 가장 빠르게 기재하려면은 언제나 이러한 아이템은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암기해서는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활용합니다. 답지 작성할 때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서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완충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중 바닥이 되죠. 이걸 뜬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감재를 잘 해야 되고 슬라브 두께는 강하게 하고 두껍게 하고 그리고 그 아래 천정에 대해서는 천정은 이중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했을 때 소음이 세로 소음은 설비 소음과 엘리베이터 소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소음 요 그림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답지 작성할 때도 한번 다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답지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의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층간소음은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첫째는 이제 아이템을 할 때는 이렇게 여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면은 이거 전체가 여백이니까 이거는 답지와 관계 없으니까 간단하게 스케치하면 되죠. 이렇게 슬라브 두께를 두껍게 하고 슬라브를 좀 강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완충제를 활용해서 뜬바닥 구조 그리고 마감재가 부드럽거나 소리를 흡수하는 재료로 하면 좋겠죠. 마감재. 그리고 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절로 석고보드를 하면 이중 천정이 되고 공기청이 발생하고 여기에도 단열재라든지 허범재라든지 그러면 차음 시트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층간소음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단면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설비 배관이 있습니다. 설비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리가 많이 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은 이 엘리베이터의 소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소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방지 대책에 대한 아이템은 첫째는 사기를 치죠. 그 사전 설계 시 기본 원칙 고려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덤바닥 구조, 슬라브, 마감 관계, 뭐 그리고 천정을 이중 천정으로 하고, 그리고 설비 소음, 덤바닥, 그리고 외부 소음, 이렇게 적으면은 아이템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답지는 그 위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답지를 봤을 때에, 눈으로 봤을 때에 글씨만 이렇게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 눈에 띄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삽입해야 되는데, 자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런 선이, 옅은 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프리핸드로 이렇게 한다 해도 이 콘크리트 슬라브, 그리고 여기에 난방 배관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경량 콘크리트, 그리고 요 슬라브 위에 있는 요게 완충제입니다. 그래서 완충제는 덤바닥 구조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눈에 좀 띄게 그 완충제 이렇게 기재하면은 프리핸드로 할지라도 요런 선들을 조금만 더 굵게 해주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중 천정 구조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답지에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이렇게 슬라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슬라브가 있고, 이 슬라브에 대해서 더 효과를 보려면은 이렇게 흡음재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는 슬라브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점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러면 이 천정에 대해서는 차암 시트나 석고 보드,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흡음재 이런 것도 이 표시를 해주고, 이 이중 청정의 핵심은 이렇게 공기청이 있기 때문에 그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소음 같은 경우에도 배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만 그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소음 이렇게 해주면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소음을 표시한 거구나. 그러나 이렇게 글씨만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그림이 좀 있으면은 훨씬 더
눈에 좀 띄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창호 같은 경우에도 시공기술사 책에 있는 뭐 그런 것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중창,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외부 소음 차단, 뭐 이렇게 좀 표시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림 같은 게 그리기 힘들면은 이렇게 도안으로 문제점 해결 방안, 핵심적인 거, 법적 규정 강화하자, 제로 성능 향상시키자, 뭐 이런 핵심적인 것만 해주고 결론을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몇 줄이라도 적어주면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끝나고 나면은 다음 문제를 할 땐 두 줄을 띄우죠. 그래서 세 페이지 이렇게 중간에 끝나면은 두 줄을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론은 넘어가서 조금 더 적어주면은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스케치로 했지만은 그래도 그림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답안지가 짜임새가 있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